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11페이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을사무자 신의 신묘. 업부로 보면 이것은 뭐 종약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종약격 같은 그 분류는 저는 뭐 취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음기를 보는 거죠. 음기를. 그래서 음기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묘운 무인년, 무토 인성이 오고, 또 신금도 오고, 종격에서는 종약격이죠. 종약격에서는 인성 비겁이 기신입니다. 또 김효년도 있는데, 김효년도 천간으로는 같이 오죠. 기토가. 무인년에는 뭐 왼쪽 손을 다쳐서 후유증이 남는다, 뭐 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설명을 좀 달아놓은 게, 김효년도 흉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강약보로 보면. 주보로 한번 보면요, 이 종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보로 보면. 왜 그러냐면 개수가 격신이고 용신이 신금 비견, 그 다음에 임수를 제거하는 청용신이 무토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 비겁이 희용신으로 쓰이면 종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무토가 되겠죠. 채용신과 격용신을 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손상을 받으면 임수를 제거하기 힘들고, 그러면 진신 가신이 혼잡되어서 좋지 않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당연히 신묘운, 신운은 괜찮은 운인데, 무인년이 되면 무토가 그 중요한 글자죠. 그런데 인목이 지지에 있어서 동주, 항상 동주를 주의하라. 그래서 무토의 역할이 지지 인목 때문에 제대로 발휘가 못 되는 그런 위험이 있죠. 불리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무토가 을목한테 극을 당하고 있죠. 을목은 귀신입니다. 원국에서. 그래서 을목이 움직이게 되면, 동하게 되면 무토를 극하는 그 본성이 드러나죠. 그런데 인목이 왔습니다. 인사형이 돼서 을목 아래에 있는 사화를 건드리죠. 그러면 을목도 움직여서 드디어 무토를 극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해석,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된다. 산명학에서는 우리가 인체도라고 해서 뭐 각 그 위치마다 그 인체 부분을 배정을 하는데, 년지가 왼쪽 손, 사화 년지가 형을 당해서 시신병화가 손상이 되니까 다치는 부위가 어디였냐 그러면 왼쪽 손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뭐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으면 구태여 틀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무토의 긍정적인 측면이 인성이고 이것은 관성입니다. 인 플러스 관. 알겠죠? 관.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과 연결시키는 것은 인성의 운성의 태극점, 인성이 태극점으로서 볼 때 의지처나 보호자, 귀인, 그다음에 학업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그 긍정적인 부분이 발휘가 못 되는 것. 그런데 그게 관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학업이라기보다는 나의 보호자, 보호막이니까 다치는 것이 응하게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무토가 일간 기준 인성이죠. 격신 기준 관성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관성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한테 오게 되는데 무토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은 임수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여기서 상관이고 격신대비는 겁재죠. 이런 인성과 관성의 긍정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고 상관과 겁재 흉한 부분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득실로 본다면 이 네 가지를 다 얻는 것으로 해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토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방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에 흉성이 드러나거나 그렇게 되기 쉽다 이거죠. 인성을 그러면 여기서는 학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지처, 귀인 이런 걸 추론하면 우리가 무슨 치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뭘로 볼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격신 대비는 관성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관은 명예나 지위나 그다음에 다치는 거죠. 관살은 상병제 이런 것의 태극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성과 관성을 같이 좋지 않은 부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치는 부분 이런 것과 연결시킨 것이 더 합리적이다. 더더군다나 상관이나 겁재가 흉성을 발휘한다면 명예나 이런 부분이 손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다치는 것인지를 같이 추론하면 분명하게 이때는 좋지 않은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다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윤년 그러니까 신묘운 무인년의 일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산명학에서 어느 부인가를 볼 때는 이런 걸 산명학적인 기법을 우리가 갖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구태여 자신의 어떤 쪽집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김유년도 무인년과 같이 토, 목이 천간 지지로 있지만 이 경우에는 똑같이 인성, 그다음에 재성이죠. 그런데 을목은
신금과 동성이죠. 그래서 기묘년이면 기토는 기신입니다. 기신. 개수를 극하는 거죠. 을목이 일단 기신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신금이므로 을목을 쓰지 못하죠. 그런데 또 신금이 용신이죠. 신금. 그래서 동주한 묘목과 대운 신금이 견제하여 기토의 흉의는 크게 드러나지 못하죠. 기신으로서 목이 증가한 의미만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묘목이죠. 묘목. 해묘, 목국, 묘, 가부리 혼잡. 여기서 묘는 원국에서 대비 재성. 그 다음에 격신 대비 식신이죠. 재식과 관련된 그런 상이 응하는데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바쁘긴 하지만 또 실속도 없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팔자도 뭐 종약격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보로 보면 정화, 을목, 임수, 그 다음에 병진년 어떻게 이 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주보로 보면 제가 주보를 늘상 강조하는 이유는 주보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자는 이민신의 을묘, 신사. 이 팔자는 신왕하죠. 신왕. 관살을 용한다. 억부로 보면요. 그런데 관살이 갑을목인데요. 아니, 경신금, 금인데 무근하고 비겁은 왕하고 생을 받으니 신왕무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치거나 재난이 있는 조합이다. 갑인대운 병자년. 갑목이 병을 생하고 병화관성은 병화는 신금관성을 반주하니 불길하다. 지지인목이 대왕하니 흉행한다.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말한다면 대략적으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명조의 어떤 과거사를 알고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억부법으로 보는 것은 항상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왕무제로서 다치기 쉬운 조합이다. 그런데 신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글자가 작동을 못하니까 좋지 않다. 금을 써야 되는데 비견 목이 와가지고 금과 다투니 금목 상전이어서 주로 교통사고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좀 부실하게 보이죠. 부실하게.
항상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팔자든 간에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어떤 동일한 사건을 추론할 때는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추론이 가능해야 그것이 어떤 이론 체계로서 정립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론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이야만이 오랫동안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뭐 무슨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썩 그 공감이 가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은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모든 유튜브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주보법을 제 그 명리학 대개 강의록에서 메인 이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입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로 본다면 이민신의 을묘신사, 격신은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있어도 신금이 뭐 임수한테 설을 당하고 약해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그래서 임수는 목으로 화할 우려가 있죠. 해묘 한목이니까요. 청용신은 신금인데 지지의 무근이죠. 그래서 을목을 제거하는 용도로 신금을 쓰는데 신금이 약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지의 동주사, 신금은 사의 사죠. 그래서 약하죠. 금도 없고 12운성으로도 약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목이 혼잡된 것을 제거하기 어려운, 맑게 하기 어려운 사주 구조. 주보가 같이 왕하면 이 제가 보는 주보법에서는 제일 안 좋은 구조. 그런 겁니다. 신금이 채용신이자 격희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화를 조로서 쓰는데 기신이 되죠. 그러니까 조후가 기신이 되면 좀 환경, 어떤 일을 하는데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좀 힘이 드는 경우, 그렇게 우리가 일단 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어떤 요령이고요. 어쨌든 이 팔자는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고, 또 화가 기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조우를 사용하지 못해서 좀 팍팍한 그런 인생살이 이런 게 되게 쉽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단계에서 읽어줄 수 있습니다. 갑인대운, 갑목은 격신이고 인목은 희신이나 사화와 형하여 병화를 형출한다. 신금에 대한 위해를 예상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병자년, 마침내 병화가 출두하여 병화 흉성이 발휘된다. 신금을 합주하는 것이 병화의 일단 1차적인 흉성이죠. 병화 흉성이 드러나고 신금 길성이 사라진다. 신금 길성이 지체되고 방해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수는 기신이죠. 편인과 정인, 즉 인성의 흉성, 보호막의 파손, 차량 등 이동기구 사고.
병화가 상관인데 상관이 병화는 기신이죠. 그래서 상관과 식신, 식상의 흉성이죠. 그 다음에 자수, 이건 기신인데 편인 인성의 흉성, 그러니까 식상의 흉성과 인성의 흉성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출타 중에 사고, 다치거나 의지처, 상실, 그러니까 입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상관이 살성을 제하는 흉기는 돌발사고. 그러니까 병화가 신금살성을 제어하죠. 견제, 합해서 합주, 반주 뭐 이런 말, 반주. 이렇게 해서 좋지 않게 드러나는 그 흉의는 돌발사고.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주호법의 장점이다. 그 다음 팔자는 병신, 신묘, 무술, 무호. 신약하다. 어구법으로 보면요. 묘목 관성이 원령이고 술토 용신을 합반. 관성이 합반돼서 흉하게 되면 상제의 정복. 이건 억부법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이 상제 정보 뭐 이런 상들은 다 공통됩니다. 계사대운 임자년, 천간 기신 재성이 왕하여 일간 무토를 합하니 흉하다. 지지자수는 사화를 극해서 없애버리려고 한다. 묘목 기신을 생한다. 오와 용신을 충한다. 이 윤회는 대용은 정해진 것이다. 이제 타임에 칼침을 맞다. 주보법으로 한번 다시 보면요. 병신합이 먼저 보이죠. 병신합. 병화가 합류. 오래 얻지 못했고 약하죠. 오술 화국이 있긴 하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합류. 신금도 합류. 그래서 격신은 정화, 용신은 을목, 청용신은 무토, 신은 경금이다. 약에서 강으로 변한다. 경금 을목이 체신이고 격신이다. 오술 화국 때문에 극왕한 것은 좀 제가 병화가 극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설학수이기 때문에 극왕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합류한다. 암합하고 있는 상이어서 상호 묶이는 상이다. 묘신 암합. 개사운, 개수는 기신이고 사화는 신금을 합하는 기신이다. 개사운, 상하로 다 기신이죠. 개수, 사화의 흉성, 정화, 경금의 길성을 손상받게 된다. 임자년, 임수는 기신, 자수도 기신이다.
수성이 왕에게 와서 기신이 되니 재와 관이 흉성이 들어. 임수가 병을 극하는 것은 뭐 오히려 바람직하죠. 문제는 병화 기신은 더더욱 합류하게 되고, 그렇죠. 임수가 와서 병화를 극하게 되면 합류하게 되고, 신금이 합류해서 자유롭게 되어서 경금을 혼잡하고 을목을 극하게 되며, 자수는 개수의 유력한 근이 되고 신자수국 좌우충으로 수성이 난동이 된다. 금이 목을 극하는 금의 흉성과 재성관살의 난동이니 갈칩니다. 임자년, 계사운 임자년. 임수는 식신입니다. 식신인데 희신 역할을 하다가 기신 역할로 바뀌는 거죠. 병화를 극하려고 하는 건 좋았는데 병화가 합류되는 바람에 병화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신 역할로 바뀌는 거죠. 임수는 식신이 관성의 관성, 정화의 관성이죠. 격신 정화의. 식신과 관성의 흉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다치고 관성은 관성기신, 관살기신은 다치는 것, 돌발 사고 뭐 이런 거죠. 식신의 흉성은 관성을 자극하는 거, 관성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지 맘대로 하다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사고를 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자수는 똑같습니다. 상관인데 자수는 임수가 재성이죠. 재성과 관성. 재성과 관성의 흉함은 뭐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려고 돌아다닌다 할지 뭐 좋지 않은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주하기만 하는데 그러다가 돌발 사고가 난다 할지 아니면 돈을 날리고 명예가 손상되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관청과 구설이 있다 할지 뭐 이런 겁니다. 자수는 또 재성이죠. 이 임자년은 재와 관에 관련된 좋지 않은 흉성이 드러나게 된다. 왕성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아니면 왕성하게 뭐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돌발 사고가 난다. 칼침은 침은 일단 오행상으로는 금, 그 다음에 목이죠. 금만 보는 게 아니고요. 목도 침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침이 아니고 이것은 자상을 당하는 거예요. 자상. 그래서 사화가 신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신금. 병신.
이런 것들이 어떤 형상으로 보면 자상을 당하는 거죠. 천간, 병신합, 지지, 년주, 병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일단 뭐 다치는 것 정도가 읽어지지. 그리고 어떻게 다치느냐? 신금, 금과 화가 동해서 다치는 거죠. 원인은 수. 좌우충, 신자수구. 그래서 천간, 병화가 또 동하게 되는 거죠. 병신이 그러면 병신, 금속성, 화로서 달궈진 어떤 금속. 이게 뭐 흔히 뭐 로켓 뭐 이런 거 얘기도 하는데요. 칼을 맞았을 때 그 여담이지만 따끔하죠. 그 열 같은 거죠. 순간적인 열기. 그런 것이 상으로 본다면 병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거죠. 어쨌든 재와 관이 흉성으로 드러날 때 수, 자수가 원인, 자수. 화를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금도 건드립니다. 그래서 금과 화가 결합된 이런 병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동하게 되니까 돌발적인 어떤 사고, 그 다음 그 3번 그 음기의 앞당겨짐과 미뤄짐. 흉은 양이면 늦춰질 수 있고 음이면 앞당길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핍진법은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을사년이면 을목이 을월에 시작을 하는데 가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당겨진다. 사도 4월에 시작하는데 음이기 때문에 진월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길흉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운과 대운의 지금 결합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음기를 지금 추론하고 있는데 때로는 기신 한운이지만 흉이 불응하기도 하고 이때는 대운이 용신운이거나 이때 대운이 한운 기신을 제하는 십신운이거나 하면 그 기신 한운의 흉의 음기는 뒤로 미뤄진다. 만약 한운이 용신이고 동시에 상하는 용신 대운도 희용 대운이면 길이 응하는 것이 앞당겨진다. 이런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시면 읽어보시고 이해하신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팔자를 한번 볼까요? 임자신의 병호 병신. 억부격으로서는 신약의 비급을 용한다. 연가 임수는 비록 기신이지만
기신 신금을 설하는 좋은 작용을 하는데, 억구법에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억구법에서도 단순히 이 팔자가 지금 화일간의 신약이기 때문에 희용신은 목화, 기신은 금수토 이렇게 구분하고, 여기서 토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경우인가요? 수 같은 경우, 수는 목을 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가 목을 생할 때는 희신이 되고, 또 금을 설할 때 또 희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치상, 항상 신강약법에서도 배치상을 보아서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본래는 기신인데 이 팔자에서 임수는 희신 역할을 한다. 신금이 그것을 피해서 일간에 합하는 것이 오히려 대용이다. 지지 자수해수는 기신이고 제역업순이 30세, 그러니까 여기 년월 구간 한운이죠. 내에 흉이 응한다. 임자대운, 원국의 임수가 신을 설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체현되고, 자수는 기신, 일단 유년에서 임수가 손상되어서 신금을 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실형을 더욱 크게 하는 것. 임자대운의 기사년, 주보로 보면 기토도 지금 기신이죠. 18세인데 자운의 기사년입니다. 자운. 기토가 임수를 극하고 임수가 신금을 설하는 것이 불가하여 대용이다. 지지사화는 용신인데 제어가 되니 대용하다. 화가 용신인데 제어가 되니 대용하다. 물에 빠져서 사망한다. 희용신 역할을 하는 수의 대운이 왔는데 그것을 희용신 역할을 못하게 하면 본래 기신이, 수는 본래 기신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발휘가 안 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오행의 흉성으로 패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의 대운이 수, 임자, 천간, 대운간, 대운지지의 대운이 모두 다 수인데 그것이 원래 원국에서는 희신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되면 기신이었던 것이 희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와 관련된 아주 극적인 반전, 대발이 가능하지만 유년에서 그걸 못하게 하면 본래 기신 성향의 문제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년주가 기신이고 대운도 기신으로 가며 대운과 년주가 복음이다. 명국이 흉하다는 표현이죠. 원국의 실형이 커지면 일주의 필이 흉이 응한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무진년, 예를 들어서 무진년은 그 전해죠. 기사년 전에. 그러니까 임자 대운의 무진년이면 이 대운이 완전히 거의 제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때는 그럼 왜 흉하지 않았는가? 뭐 기껏 해봐야 자진, 신자진, 수국인데 이래서
수국으로 인해서 수가 작동을 하니까 흉이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팔자는 예를 들어서 지지의 수국을 형성한다면 이 1점 남아있는 화의 기운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신금을 설해서 일간이 약화되는 것을 방어해주는 그 기능보다는 아주 왕한 수가 돼서 일간을 없애버리려고 드는 그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수가 조금씩 신금을 설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한꺼번에 와가지고 일간을 꺼버리려고 하는 수가 오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임자대운 무진년에는 흉하지 않았다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임수, 그 다음에 신중 경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청용신은 오화에 기토와 정화를 씁니다. 오화가 청용신이면서 아주 중요한 글자죠. 임자대운은 수성이 난동하죠. 수난동. 관살입니다. 관살. 이런 관살에 해당되는 오행이 난동한다. 그러면 그 오행에 해당되는 흉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정화가 채용신이자 격용신이죠. 임자운, 임수는 격신, 다만 병화를 극하여 합거된 신금이 합류하고, 신금 기신인데요. 합거된 원국에서 병신합, 신금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합거됩니다. 자수는 격신의 근이지만 개수 혼잡, 오정화를 충하여 격신 혼잡, 수성 과다의 흉해가 있다. 기사년, 기토는 기신이죠. 그리고 사화는 정화, 병화의 왕지입니다. 다만 월지를 충하고 그래서 임수 격신에 녹근을 충하는 겁니다. 사신합, 경금을 합, 수성의 혼잡, 청신무력하는 거죠. 기토 기신, 신금을 생하는 기신, 그 다음에 사화도 기신, 수성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동주의 기토 기신을 생하는 역할. 기사년에 기토 기신이고 사화는 병화, 정화의 왕지, 다마 월지를 충, 임수 격신 녹근을 충하다. 사신합은 경금을 합하고 수성현잡 청신이 무력하다. 진과 동왕, 임계수가 같이 왕하고 해소가 불가하니 돌연사하다. 돌발적인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건데요. 수성난동이니 칠살 관련 돌발사고. 무진년은 왜 무탈했느냐? 무토는 기신인데 격신 임수를 극하고, 진토는 기신인데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그런데 무토가 임수를 극하여 진거 가생. 둘 중에 한 글자를 제거할 수 있으면 진가 중에, 기사년은 신금이 있어서 도리어 개수를 극해야 되는데 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계수가 같이 날뛴다. 근데 무진년은 지지의 신자진 수국을 이루긴 하지만 무토가 와서 임수, 비록 격신이지만 하나를 제거하니까
잇몸이 없으면 이빨이라고, 임수가 제거되면 동시에 개수가 작동을 하면 이 대우는 진신, 가신이 혼잡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진년에는 임수 대신 개수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생명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팔자도 일단 주보로, 이건 억구법이고 주보로 보시면 무토가 채신이자 격용신이다. 진가가 모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간도 없어져 버린다. 뭐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진가가 모두 없어지면 생명을 논하는 거죠. 근데 일간까지 그렇다면 뭐 거의 생명의 위험이 되는 것이다. 여기 쓰는 것은 개신 무병을 쓰고요. 무토가 채용이자 격용이다. 사화에 동궁하고 있다. 사화에. 사화가 건드려지면 좋지 않죠. 정해운, 사화가 충을 받고, 무인년, 사화가 형을 받고, 이 정해운 무인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화죠. 정해운 병술년, 병술은, 병술. 정해는 그래도 무토 용신이 있습니다. 무인년에는요. 병술은 무인년. 헷갈렸습니다. 무와 병이 여기서 청용신이죠. 그래서 병술운이 오면 뭐 그다지 위험할 정도는 아닌데, 무인년이 와도 뭐 무토가 천간에 오니까 그다지 무병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술토가 무토의 그 본기가 무토이긴 하지만 이 술토가 희신인데 와가지고 축을 형하죠. 형. 그래서 자축합하고 있던, 그리고 자수를 건드립니다. 무인년이 되면 무토가 또 희신이죠. 그런데 또 천간에 무토만 3개죠. 임술이 이 화국을 이루고 인사형이 있고, 따라서 무기토 병정화가 왕하죠. 무인년에는. 그리고 무토는 또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뭐 매금의 형태도 있고요. 이때 죽는 것은 사고보다는 병이다, 병. 그러니까 격용이나 일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같이 왕에서 싸우다가 해소가 안 돼서 해소가 안 되는 경우는 사고사나 돌연사고요. 병으로 죽는 것은 같이
이런 작용관계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힘이 약해져서 사그라지는 것은 자연사.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해우는 지금 아까 설명이 좀 헷갈리게 했었는데, 정해우는 정화는 기신이고요. 해수는 해자축, 수성이 혼잡하고, 그래서 격신의 해수가 근기지만 기신이죠. 칠살이 재성의 흉상으로, 상관이 겁재의 흉상으로 그 흉해를 암장하고 있다. 무토는 손상이 없으나 사해충 근기가 사라진 위기이다. 정해운이 수의 무토가 그대로 작동을 하면 정해운에서는 그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일단 무토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병술은 일단 무토가 이제 왕해집니다. 병화 희신, 술토 희신. 그런데 축술형으로 자수가 동탕하고 무인년, 무토는 희신인데 다만 무토가 3개, 인술, 화구, 인사형. 이때는 병술은, 무인년은 화토가 매우 왕하죠. 그래서 임계수가 다 사그라질 정도로 왕합니다. 그리고 일간이 금성이기 때문에 토한테 묻혀버리죠. 그래서 주보가 사라지고 일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명을 논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너무 내용이 늘어져서 다음부터는 좀 빨리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